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인 수 130만여 명을 자랑하는 국내 대형 교단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대표인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같은 법적 다툼을 수년 동안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2개월 뒤인 9월 말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고 이어 곧바로 10월 교단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보환 감독을 만나 감독회장 선거 준비와 총회 준비 상황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독님께서는 지난해 8월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교단의 산적한 문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단의 문제라면 이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 그건 대법원 계류 중이고요. 또 교단의 모든 문제들은 총무 중심으로 또 연예 감독님들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0월에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총회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그 전에 이제 9월 29일 날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는 4년에 한 번, 감독 선거는 2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그것이 겹쳐져서 아주 큰 선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잘 준비하고 법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요. 선관위 중심으로 한 선거 체제가 잘 가져서 결정이 되면 이제 10월 총회는 아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겁니다. 저희 감리회는 총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입법총회와 행정총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법총회는 작년에 했고 행정총회는 각 연회 행사에 대한 보고, 감리교 전체 이제 지난 행사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 그것과 더불어서 선출된 감독님들의 취임이 이번 행정총회의 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회별로 또 본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감독 선거도 잘 치르는 것을 법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행정총회 준비된 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동안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감독회장 선거 직후에 좀 부작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는 감독 선거 후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선거 시행 세칙을 제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헌법과 같은 이제 법이 교리와 장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리와 장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교리와 장정을 법은 유치 해석이나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론적인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변론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 갔을 때 교단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면 출교까지 되는 아주 엄격한 법 적용이 이제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잘 정리될 거라 보고 이번에는 모두가 다 수긍하고 연합해서 감리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합해서 부흥운동에 선거구에 힘쓸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이제 임기를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계시는데 그동안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교회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좀 느끼셨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독교연합단체입니다. 96년이 됐고요. 장로교회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전에 감리회와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연합단체입니다. 그 연합단체를 통해서 일제시대 해방운동을 했고 또 6.25 때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반공과 기독교가 연결되어 가는 부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독재가 일어나면서 우리 그 교회 협의회가 민주화 운동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그 한 중심에 섰을 때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사회로부터
아주 리더십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민주화 운동 이후에 방향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사회 성화 운동, 윤리적 가치를 이뤄내는 성경적 윤리를 이뤄내는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의감을 이제 선언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으로 방향을 갈 때 복음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의 발전과 또 감리교 부흥을 위해서 감리교인들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어렵긴 하지만 교회가 위축되고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신앙과 신학이 약간 분리돼서 왔거든요. 근데 신학을 통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연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게 하고 신앙은 깨닫게 하고 그게 정립이 돼서 깨달은 것을 믿게 하는 힘이 연합됐을 때 이제 교회는 부흥을 통해서 낙후가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정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신앙으로 잘 뒷받침해서 이제 다음 세대도 제시하고 성도들에게 제시해서 아는 것들이 믿음이 돼서 정착이 됐을 때 신앙과 신학은 하나로 가게 되고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이 감리교 본부가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부흥과 또 감리교 발전을 위해서 크게 역할하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